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전입니다. 오늘은 인텔리안 테크의 유상증자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유상증자로 급락했었던 주식들이 몇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셀바스라든지, 그렇죠. 셀바스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그때 당시에도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하한가 기록하고 나서도 더 빠질 겁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개파락 이후에 추가로 더 빠지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요 정도 하락할 겁니다라고 유출을 했었는데 정확히 그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KEC KEC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셀바스 쪽보다도 유상증자의 규모가 더 컸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을 예상하는 게 정상적 수순이었으나 당시에 저는 셀바스랑은 좀 달라요. 얘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빠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파락 이후에 생각보다 좀 버텨주는 모습이죠.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더 빠지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면 KEC는 좀 다른 모양이고요. 둘 다 유상증자인데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유증의 내용을 일단 떠나서 우리가 다음날 이 주식이 얼마나 빠질 것 같은가, 얼마나 빠질까, 얼마나 참담할까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면 우선 잔량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매도 잔량이 쌓여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은 마이너스 10%인데 이 가격에라도 팔아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관도 외국인도 시간의 시장에서 마이너스 10%라도 팔아야겠다. 왜? 다음날 마이너스 10몇 프로, 마이너스 20몇 프로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이 금액에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매도량이 막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주식들은 엄청난 악재, 시간의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때 그 매도 잔량이 뭐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쌓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4만 6천 주입니다. 물론 몇 천 원짜리 주식들과는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7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주식들의 어떤 잔량과 비교한다면 지금 한 몇십만 주 정도 쌓여 있다. 이런 느낌을 일단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매도 잔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의 시장에서 어떤 악재나 어떤 호재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심리의 정도,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패닉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유일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잔량. 그 파워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봤을 때 4만 6천 주 정도의 사람들의 패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10몇 프로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0%는 일단 확정이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에도 이렇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쌓여서 이대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시간의 시장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는 일단 뭐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20%까지 갈 정도의 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10몇 프로, 10%한 중간점에서 일단 출발하겠구나라고 유추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공실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처참한 공시가 나왔길래 일단 요런 식의 어떤 급락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이번 강의 통해 갖고 유상증자 공시 보는 법은 꼭 마스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텔리안 우리 공시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월달 4월달 공시고요. 금요일날 나온 공시죠. 스크롤 올려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유상증자 공시 보는 법은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보시다시피 어디다 쓸 거야? 예를 들어서 KC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내용이 괜찮았던 게 시설 자금이었어요. 시설 자금.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조금 잘 안 되고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주주들아 돈 좀 줘. 너네가 주는 돈으로 우리 회사 운영도 좀 하고 빚도 좀 갚을게 라고 한단 말이죠.
예. 아니면 어떤 기업이 타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회사가 물건이 나왔어요. 아, 인수하면 우리 회사랑 시너지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막 그러면 타법인 취득자금 여기 이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이니까 보통 시설자금으로 쓴다고 한다면 나중에 공장이 더 증설이 돼갖고 회사가 매출이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사용 목적 자체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주식이 얼마나 늘어나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늘어나 체크해야 되겠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증자전 총 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918만 주면은 우리나라 상장 주식수 중에서도 상당히 작은 회사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몇 천만 주, 많은 회사들은 뭐 1억 주, 2억 주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이제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수가 조금 적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 와중에 150만 주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총 900만 주 중에서 150만 주를 추가로 늘리겠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증자할 건데 증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네, 우리 일반 공모. 두 번째, 주주 배정. 세 번째, 삼자 배정. 자, 일반 공모. 쉽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게 일반 공모입니다.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동네 주민 다 참여 가능합니다. 그게 일반 공모. 주주 배정은 이 회사의 주주만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만 참여 가능한 게 주주 배정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일반 공모든 주주 배정이든 둘 다 개미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 전문가, 기관, 외국인, 아니면 뭐 이재용 회장, 워렌 버핏,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누구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악재입니다. 1번 방법과 2번 방법은 악재고요. 3자 배정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용 회장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재용이 형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줘.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까? 3자 배정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3자 배정은 호재입니다. 왜? 이거는 주식이 늘어난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 되자마자 주식 팔겠습니까? 안 팔죠. 어떤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 2년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홀딩한단 말이에요. 즉 시장에 출회가 안 되는 물량이고 회사는 돈을 투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재. 하지만 일반 공모, 주주 배정은 악재예요. 왜? 개미들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악재인데 회사의 어떤 증자 방식이 어떻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그래서 이건 악재입니다. 주식 수도 많고요. 900만 주 중에 150만 주면 절대 적지 않죠. 그리고 자금 조달 목적도 좋지 않죠. 네, 운영 자금으로 800억 쓰고 채무 상환, 빚을 갚는데 200억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증자의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즉 개미들이 희석되는 거다. 주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개나 소나 지나가는 아무나한테라도 팔아서라도 이 천억을 조달하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 공시입니다. 일단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스코를 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발행할 건데 64,700원에 발행하겠다라고 하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하한가에 들어가서 73,600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이죠. 즉 할인을 많이 합니다. 네, 할인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4,700원이면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보시면은 뭐 요 가격에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되게 부담되죠. 네, 되게 부담되죠. 64,700원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건 아직 예정가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은 6월 30일 날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만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유상증자 발표 소식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계속 이어갑니다. 급락 이어가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6만 원까지 빠졌다 칩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말 그대로 회사가 주식을 더 찍어서 유상으로 판다는 거잖아요. 무상증자는 반대로 공짜로 주는 거니까 호재인 거고 유상은 판다는 거고 판매 가격 여기 써 있잖아요. 64,700원. 현재 주가가 6만 원인데 64,700원에 누가 사요? 안 사겠죠. 그러면 조정을 합니다. 5만 원에 발행할게. 그때 가서 확정되는 거예요.
즉 향후에 주가가 얼마나 빠지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위성 관련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약은 여기 써있다시피 이제 7월 5일부터 지금 만약에 인텔리안테크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날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는 요걸 체크해야 돼요. 7월 27일 뭐죠? 새로 찍은 주식이 상장되는 날. 예, 이때 뭐 일단 현재 이 금액을 확정한다고 했을 때 이때 64,700원에 산 사람들이 대거 상장되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이 금액보다 위에 올라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엄청난 수익 물량이 한 방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날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실망이에요. 왜냐면 보시면 옛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2021년입니다. 원래 이제 6월에 이제 유증을 이제 했었는데 이건 이제 정정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정정 공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7월달 공시입니다. 스크롤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그 사이 빠져버리니까 처음에 유상증자를 58,800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확정 49,150원 정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코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나 보시다시피 시설자금 290억을 조달했고요. 또 운영자금 400억 그리고 타법인 취득자금으로 100억 이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또 돈을 뜯어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그렇게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주주들한테 이제 당장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뭐 물론 당장 현금화하는 건 부담스럽겠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무 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뭐 주주 배정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주주들한테 엄청난 부담감을 안기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보통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셀바스 한번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매출액이나 이익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연히 적자까지 났기 때문에 돈이 여러 개 안 되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우수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자금 조달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굳이 그랬어야 하나? 굳이 이런 방법으로 바꿔 말하면 주주들 돈 가지고 지금 회사 운영을 하고 주주들 돈 더 뜯어내 갖고 채무 상환도 하고 주주들 돈 더 뜯어내 갖고 공장 증설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건데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는 재무 상태가 좀 안 좋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하기 힘든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들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인텔리안테크 주주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 경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주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뭐 재무제표나 테마주나 아니면 뭐 차트주나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교육도 해드리고 교육 강의도 매주 화목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놀러 와서 주식 한번 같이 제대로 공부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놀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진 분들께서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보통 이제 회사가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인 어떤 고점이었잖아요. 계속 이 가격을 못 넘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 안착을 하고 우상향을 하고 이런 차트가 현재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럴 뻔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강의를 했었던 종목군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재무 추이를 보게 된다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빅베스 사건이 있었죠. 예, 과거에 한창 잘 나갔을 때. 예, 근데 이거는 뻥 수주라고 말씀드렸죠. 적자 수주였기 때문에 한창 잘 나갔을 때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네, 10조. 네, 이렇게 찍혔던 기업이고 이후에 주가가 쭉쭉 빠집니다. 이때 주가가 뭐 20만 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네, 쭉쭉 빠져서 지금 2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매출액이 다시 원복이 됩니다. 네, 원복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얘는 이런 유상증자 이런 뻘짓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인텔리언 같은 차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넘내만에 하다가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얘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에다가 전고점 뚫을 수 있는 그때 이때 뻘짓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와버렸는데 인텔리형 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서 그리고 실적 괜찮잖아요. 21년도에 유상증자 해갖고 공장 증자를 했고 공장 증자를 한 만큼 지금 실적에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회사가 천억대 매출을 내던 회사가 23년도 예상 실적이 3천억대란 말이에요. 많이 성장했죠. 좋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딱 좋은 위치에 좋은데 그때 딱 뻘짓을 해버리는 거죠. 주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때 딱 뻘짓 해버리니까 이제는 미끄럽다가 다시 가야죠. 실적이 좋고 기업이 우상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주주 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락할지언정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죠. 네, 돌아오겠지만 일단 주주들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당장 단기적으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 네, 그래서 회사는 우상향인데 지금 유상증자 타이밍이 저항인데 이거 뚫래 말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빠져버리니까 지금 최악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46,000주 물론 7만 원짜리니까 일반적으로 뭐 몇천 원, 1, 2만 원짜리 주식과 비교했을 때 몇십만 주 정도 쌓여 있는 거잖아요. 봤을 때는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물량 상장 1 예, 이때까지는 이 유상증자의 어떤 여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 상장 대규모로 수익 나는 유상증자 물량이 대규모로 상장이 되면서 당연히 주가에 한 번 더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유증 물량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사이에 위성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해당 테마 관련해서 또는 회사에 뭐 대규모 수준의 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뭐 이런 어떤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좋지 않다. 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마이너스 10몇 프로 출발하고 나서 마이너스 한 13에서 17%좀 사이쯤 되겠죠. 출발하고 나서 뭐 이런 실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 그래 아무리 유상증자를 한다 한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인텔리안 테크 라면은 요 정도에선 사야 돼. 요 정도에선 사야 돼 하는 이 저가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올 겁니다. 물론 몇 달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7월쯤에 추가 상장되면서 한 번 더 휘청거리겠지만 그 후로는 어쨌든 다시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 주주인데 유증 받는 게 나을까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기업은 받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별로 추천 안 해드리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사상 최대 매출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할인율로 주식을 준다라고 한다면 유증 받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상 최대 매출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좋은 레포트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인텔리안 해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유증 받고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은 일단은 계속 누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유증에 대한 어떤 충격파를 벗어나는 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요건 유증은 아닙니다. 빠지고 나서 막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몇 달의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셀바스나 KC는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셀바스나 KC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크게 했던 기업이지만 걔네들은 돌아온다라고 장담하고 이야기를 하기 힘든데 인텔리안 테크는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벌어진 악재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회사가 저는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방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어진 악재는 어쩔 수 없고
뭐 개인적으로 장기로 보신다면 유증 받고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 살아나는 그때쯤에 일단 그 엑시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틈만 나면 주주주머니 털고 주가 관리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너무 장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이상 허전이었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